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슈 따라잡기 순서가 되겠는데요. 미국의 고용보고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주말이죠. 미국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었는데 1월 10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미국의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 non-farm payroll이라고 하죠. 이게 14만 5천 명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시장 참가자들의 예상은 16만 명이었으니까 좀 부진했습니다. 특히 그 주 수요일 날 1월 8일 날 발표됐던 ADP 민간 고용이라는 지표는 여기서 무려 20만 명이나 고용이 증가했었기 때문에 1월 10일 날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보고서에서 신규 취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을 좀 어떻게 보면 저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그림은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의 미국의 신규 취업자 변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떠세요? 예, 불황,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는 불황에서는 신규 취업자가 줄어들고 반대로 호황 국면에서는 신규 취업자가 플러스를 기록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플러스를 기록하는 구간에도 월별 변동이 굉장히 크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2017년 9월이죠. 경기 한참 좋을 때였는데 이때 신규 고용이 단 1.8만 명에 그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고용 데이터들을 볼 때는 한 달 한 달의 희비가 엇갈리고 이럴 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이 장기적인 추세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제기됩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 뭐하러 이걸 열심히 보냐? 예, 바로 미국 소비 지출의 강력한 선행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전체 미국 GDP의 80% 정도. 우리나라의 수출 이런 것도 다 여기에 연동되어 있다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에 보면 1990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미국의 신규 고용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난 다음에 그 뒤 한 반년 지나 미국의 고용의 회복의 뒤를 이어서 소비 지출이 개선되고요. 또 2020년에도 그렇고 2008년에 더욱더 명확하네요. 2008년 같은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미국 고용이 회복된 다음에 미국의 소비 지출이 플러스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경제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신규 고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제기됩니다. 아니, 신규 고용을 먼저 선행해서 좀 보여주는 지표는 없나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되겠습니다. 그림 보시죠. 파란 선은 미국의 신규 고용, 빨간 선은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인데 둘이 데칼코마니 정반대로 움직이죠? 그런데 미국 신규 고용이 감소하기 전에 미국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미국의 고용이 플러스로 돌아서기 전에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급감하죠. 따라서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미국 고용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선행지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역사상 최저 수준에서 옆에서 그냥 박스권, 그리고 끝부분이 약간 오르긴 했는데 이렇게 크게 안 올랐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게 급증하지 않을 때는 미국 고용지표들은 좀 그렇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최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조금이나마 올라오는 것과 함께 같이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될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미국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인데요. 파란 선입니다. 미국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과거에는 연 한 9%씩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 고점이 4% 정도에서 형성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도 안 되고 3% 밑으로 지금 떨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이렇게 임금 통계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고용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임금이 많이 올라가면 고용을 적게 할 테니까. 또 두 번째는 임금이 많이 올라가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물가도 오릅니다. 밑에 있는 빨간 선이 근원 물가라고 해서 전체 물가에서 식료품이라든가 에너지 같은 변동성이 큰 제품들을 제외한 물가가 되겠습니다. 이게 안정적이죠. 그리고 미 연준이 물가를 이렇게 목표, 타겟팅 한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근원 물가의 흐름을 보면 최근에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데 그게 결국 미국의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지 않고 있는 면이 있어서 미국의 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미국의 민간 고용지표 또는 신규 고용지표가 좀 부진한 건 사실이었지만 최근 들어서서 안정적인 증가세들이 나타나고 있고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를 비롯한 선행지표들도 큰 문제 없어서 미국 고용 여건들은 괜찮다. 더 나아가
미국 임금 상승률이 급격히 상승할 만한 징후도 없어서 물가도 안정돼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겠습니다라고 돌아설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희박하다라고 평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